안녕. 좋아 친구들,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보이는 것 같이 12강을 배워볼 거야.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의 확산이라는 제목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를 2시간에 걸쳐서 배워봤어. 로마를 크게 공화정 로마와 제정 로마로 나눴었는데, 공화정 로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로원, 그 다음에 집정관, 호민관, 민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가 도시국가에서부터 천천히 발전을 해서 지중해의 강대국이었던 카르타고와 싸우는 포에니 전쟁을 겪으면서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오히려 그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귀족들의 라티푼디움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공화정 로마가 몰락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아우구스투스 조노만자로부터 시작된 로마의 제정은 오현제 시대를 거치면서 전성기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거치지만, 팍스 로마나 시대 이후에 더 이상 노예 공급이 줄어들어서 농업 경제가 쇠퇴하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나 게르만족 같은 친구들이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외부적 문제 때문에 제정 로마도 서서히 쇠퇴하다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배워보았는데, 기억이 나니? 기억이 나길 바란다. 오늘은 그 이후에 2가지를 배워볼 거야.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로마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 이후에 크게 뻗쳐서 세계 종교로 발전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워볼 거지.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배워보자. 누군가 너희들에게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가 발달했고 때문에 예술과 철학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 너희들에게 로마 문화의 특징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 대답하면 된다. 로마 문화는 굉장히 실용적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돼. 로마는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실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그 실용적인 문화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바로 건축과 법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로마 시대 건축물을 한번 볼까? 첫째, 로마 시대에는 넓은 제국에 많은 물자와 군대를 재빠르게 보내기 위해서 도로가 발전했어. 오른쪽에 보이는 포장도로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그냥 간단하게 돌멩이 깔고 풀도 평평해 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이게 대단한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자, 한번 다음 사진을 볼까? 보게 되면은 로마의 도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로마의 포장도로는 위쪽에다가는 포장하는 돌을 깔고 그 아래에다가는 작은 조약돌이랑 그다음에 자갈 같은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섞어놓고, 그 아래는 크기가 다른 돌들을 착착 세워놓고 아래쪽에는 모래나 진흙 같은 걸 통해서 단단하게 층층층층별로 도로를 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무려 이런 정교한 도로가 그냥 짧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곳곳에 퍼져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않니? 이렇게 로마는 발달된 도로를 활용해서 제국 각지의 물자와 군대를 재빠르게 수송했고, 이는 로마 제국이 거대한 제국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지. 실용적인 문화. 자, 2번째 건축물 한번 볼게. 2번째 건축물은 수도교라고 하는 건축물이야. 이 수도교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다리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요즘엔 도시에 물을 공급을 할 때 수원지에서 이제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와가지고 물이 오잖아?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 얘들아. 그래서 로마에서는 도시에 물을 어떻게 공급했냐? 어떻게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었냐? 바로 이런 다리를 만들었던 거야. 수원지에서부터 아주 약간의 경사로를 이용해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서 약간의 경사로로 물을 계속 쭉 오게 해서 멀리 있는 강이나 샘으로부터 도시에 물을 대는 그런 건축이었지.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 규모가 굉장히 크지. 보면 이렇게 곳곳에 수도교가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에 그림을 모식도를 보게 되면 너희들이 좀 더 로마에서 어떻게 물을 도시에 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굉장히 발달된 수학과 그리고 고도의 건축 기술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로마에서는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2,000명까지 수용되는 초대형 공중 목욕탕도 있었어. 선생님도 너희들보다는 오래 살았잖아. 그래서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도 아직도 2,000명까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은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혹은 1,700, 1,800년 전에 이렇게 거대한 공중 목욕탕이 있었던 게 정말 신기하게 다가온다. 혹시 자기는 2,000명 이상 되는 목욕탕 가본 적 있다 하는 사람은 댓글로 남겨주도록 해. 자, 다음.
뭐니 뭐니 해도 로마 건축의 최고는 바로 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지. 콜로세움이야.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현재 남아있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양 옆에 대각선에 있는 모양은 상상해서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서 그려본 그림이라고 해. 콜로세움은 뭐 하는 곳이냐면 쉽게 얘기하자면 경기장이야. 우리 학교 근처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지?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즘 사람들은 잠실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야구 경기를 보잖아, 그지? 뭐 두산이나 LG, 너희들도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그래서 야구 경기를 보지만 당시 사람들은 콜로세움에 모여서 검투사들의 경기를 봤어. 검투사들의 경기는 무엇이냐면 그림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건데 보면은 무기, 뭐 방패, 창 이런 것을 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무서운 야수들이랑 싸우는 그런 잔인한 그런 경기를 얘기를 해. 당시 로마에서는 이런 경기를 즐겨봤었다고 한다. 이 콜로세움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잠실 운동장 얘기가 나온 김에 비교를 해보자면 잠실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는, 야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만 명이 조금 넘어. 그런데 콜로세움은 그거의 약 2배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정말 거대하지. 그 옛날에 그렇게 거대한 경기장을 세웠다. 선생님은 아직 이탈리아의 콜로세움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데 언젠가 한번 꼭 방문해 보고 싶어. 너희들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은 부모님이랑 손잡고 한번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본다. 가면 꼭 이거 로마 실용적인 문화, 콜로세움, 검투사 경기. 이거 그때 역사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꼭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실용적인 문화가 건축과 법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로마 제국에서도 법이 발전하기 시작했어. 근데 법은 그냥 한순간에 빡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지. 마치 사람이나 사회가 성장하듯이 말이야. 법은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얘들아. 최초에는 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떠한 문서로 생기는 게 아니라 관습법이야.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생기는 관습 같은 것들 있잖아.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관습이 되고 그것이 강화되면서 관습법이 되는 거지. 하지만 사회가 좀 더 정교해지면 법을 좀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려오던 관습들을 글이나 문서로 정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문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로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최초에는 관습법으로 시작해서 갈수록 법이 발전해서 나중에는 성문법의 단계에 이르게 돼.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12표법을 들 수 있지. 교과서 읽기 자료에도 들어가 있다. 자, 그런데 이 12표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2표법을 통해서 기존에는 그냥 관습으로 내려오던 법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딱 글과 문서로 만들어 놨다는 거야. 사회가 좀 더 체계화되고 정교화되었다는 거지. 로마의 법은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최초의 로마 제국이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최초의 로마의 법은 로마 시내, 그러니까 작은 로마 시내 안에서만 적용되는 시민법이었다면 로마가 제국으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고 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만민법이라고 발전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런 로마의 만민법, 로마 제국의 법률을 정리를 한 사람이 바로 나중에 너희들이 배우겠지만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야.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로마법을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 우린 이 사람이 로마의 법을 집대성했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너희들이 로마의 법이 처음에는 관습법에서 시작해서 성문법으로 발전하고 처음에는 작은 범위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시민법이 아니라 만민법까지 발전을 하고 그걸 집대성한 사람은 동로마의 황제였구나 정도 생각해주면 완벽하다. 우리가 다양한 건축과 발전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로마의 문화에 대해서는 배운 것 같아. 로마의 문화는 뭐라고? 그래, 실용적인 거야. 그렇다면 오늘 수업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꼭지, 바로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 자,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믿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예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예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로마 제국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된 예수의 가르침은 크리스트교가 되면서 점점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 우리는 그 크리스트교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배워볼 거다.
크리스트교라는 단어부터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크리스트교는 크리스트를 믿는 종교란 거야. 크리스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어로 예수를 크리스트라고 부른다. 자, 이 크리스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크리스트교랑 그리스도교랑 같은 말이야.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한자로 크리스트를 기리사독이라고 쓰는데, 이 중에서 가운데 두 글자를 뚝 띄고, 그래서 이제 기독이라고 불러,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에서 한자로 이제 기독이 되니까 크리스트교는 한자로 쓰면 기독교가 되는 거지.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용어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앞서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 왜냐면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 선생님이 어떤 친구한테, 성당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아, 그래도 성당을 다니는구나. 넌 기독교 신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 아니에요. 저는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 신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가 천주교 신자라는 건 맞아. 성당을 다니면 천주교 신자지. 하지만 자기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잘못된 그런 분류라고 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용어인 것처럼 굳어져 있어. 그런데 아니거든. 자, 기독교라고 하는 용어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리스트교랑 그리스도교랑 똑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즉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다 기독교야. 여러분이 성당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전부 다 기독교라고 부를 수 있다. 이 기독교는 너희들이 2학기 때 배우겠지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서 두 개로 나뉘게 돼. 그래서 원래 기존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구교,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신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교는 천주교, 성당, 그리고 신교는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원어로 표현하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성당 다니는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 건 맞지만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것은 아니야. 기독교 안에 성당과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각각 천주교와 개신교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은 기독교 신자인 것도 맞고 개신교 신자인 것도 맞아. 그런 식으로 용어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세한 내용은 2학기 때 종교개혁 때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아, 넘어가도록 할게. 당시에 크리스토교가 처음에 퍼질 때는 그 전에 로마 제국에는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어. 게르만족들은 게르만의 신화를 믿었어. 너희들 뭐 오딘이나 뭐 토르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그게 다 게르만 민족의 종교라고 할 거야. 영화 있잖아. 토르 막 망치 들고 다니고 그런 애 있잖아. 그지? 그런 게 게르만족의 그런 신화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로마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 시대부터 어떤 전통적인 그런 종교들이 남아있었어.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신화라고 안 부르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잖아. 그지? 그게 굉장히 서로 잘 융합되어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제우스라는 말 있지? 들어봤지? 제우스라는 신? 제우스라는 신을 로마에서는 뭐 주피터라고 부르는 듯이 그리스의 신들도 로마에 많이 남아있었어. 그만큼 다양한 신들이 로마에 있었다. 자,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유대교를 믿었는데 그 유대교에서는 하느님을 믿었었다. 이렇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있는 상황에서 크리스트교가 등장한다. 예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타나서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해. 기존에 하느님을 믿었던 유대교의 종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는 기존의 유대교와는 조금 다른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다. 예수의 가르침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시작해서 쭉쭉 뻗어나가. 하지만 초창기에는 예수의 가르침은 환영받지 못했다. 크리스트교는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어. 아니 선생님, 사랑 이런 거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는데 왜 로마 제국에서는 크리스트교를 억압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트교가 로마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리스트교가 로마에서 박해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야. 첫째, 크리스트교는 유일신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그래서 기존에 로마에 있던 여러 다른 신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 우리에게 신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크리스트교 신자였어. 자, 두 번째.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당연히 유일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해. 로마 황제는 굉장히 권력이 강해지고 신 같은 권위를 가졌지만 크리스트교 신자들은 그런 로마 황제의 권위, 그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야.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초창기의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트교는
박해를 받는다. 인정받지 못했어. 결국에 박해를 피한 그리스도교 신자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런 곳이 지금도 로마 제국 곳곳에 유적으로 남아있어. 뭐 이탈리아나 파리 같은 데 가면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은 지하 무덤을 우리는 뭐 카타콤이라고 부른다. 검색해보면은 막 지하 무덤이니까 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진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사진은 굉장히 좀 안 무서운 사진으로 갖고 왔어. 그래서 지하 무덤, 카타콤. 카타콤은 피한 곳. 왜 피했냐? 박해받아서. 왜 박해받았냐? 두 가지. 신 숭배 거부, 황제 숭배 거부. 이렇게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럼 이렇게 박해받았던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어떻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고 어떻게 세계 제국의 종교가 되었느냐? 첫 번째, 이 박해받던 그리스도교를 인정해준 사람이 있어. 처음으로 너희 믿어도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전설에 의하면은 어떠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앞서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천사 같은 딱 신의 계시가 들어오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천사, 신, 하늘, 뭐 하느님, 십자가 이런 것의 힘으로 승리하리라 뭐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계시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해줬다고 한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고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배웠던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마침내 기독교를 국교화한다. 국교화, 나라의 종교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리스도교 믿어도 돼 정도였다면 이제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를 믿는다라고 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하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교가 널리 퍼지게 되지. 결국 현재에서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이 지도에 있는 보라색 부분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부분이야. 초록색은 이슬람교를 믿는 것이고 주황색은 힌두교. 그리고 빨간 거는 뭐 불교를 이야기를 한다. 주로 믿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배웠던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었어. 첫째, 로마 제국의 문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교의 성립과 발전이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어. 건축이랑 법 같은 부분들 잊지 말고.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랑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종교가 팔레스타인 지방부터 시작했지만 최초에는 두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거치면서 기독교는 공인이 되고 국교화가 되면서 마침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 종교가 되었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오늘 내용은 모두 끝이다. 정말 수고 많았어. 잠시 쉬고 우리 뒷강의에서 만나자. 안녕.